안녕하세요.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 모셨어요. 먹고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쁘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두 선배님을 믿고 따르면서 소비자 운동을 열심히 따라사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집중해서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믿고 해서 지금 그래도 큰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네, 이제 봄 지나서 오면은 정말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또 다시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뭘 했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하는 소비자와 민생 관련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지난 20대 국회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4년 동안. 참 한 맺힌 것도 많고 승질나는 것도 많고 또 기쁜 것도 좀 있고 했는데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한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탄핵을 이끈 또 주역이기는 한데, 네. 저는 20대 국회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에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예. 그것 말고는 20대 국회에서 저는 소비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9년 만에 된 거예요. 9년 만에. 그러니까. 믿어지십니까? 뭐 이번에도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보상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되게 생겼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도 3월, 4월, 5월 남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보니까 5월 말까지더라고요. 그리고 5월 한 달도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제 팩트로 확인해 왔거든요. 포기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 요구하기에는 너무 지금도 급하다. 우리 소비자들 뭐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 피해와 분통 터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매우 미흡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촉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월 말까지군요. 네. 4월 말까지인 줄 알았는데. 저도 헷갈렸는데 5월 말까지고 급여를 그때까지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루에 160개 막 법안이 통과되면서도 소비자 관련한 저희의 그런 오랜 수건인 집단소송제나 이런 쏙쏙 빠지는 게 것들이 뭐예요? 빠지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국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각 개별 단체나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또 하신 나름대로 활동과 성과들이 또 있어요. 네. 소장님이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참여연대를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크셔. 20대 국회 초기에는 이제 참여연대라는 곳에 일했는데 지금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랑 조그마한 곳에 와 있으니까 소상공인의 서름을 또 이런 데서 느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십살균 참사 뭐 우리 구제 캠페인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번에 조금이라도 특별법이 보태면서 통과됐죠, 마지막에 막판에.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가십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서 그나마 이제 기쁜데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 특히 최근에 DLS, DLF 사태, 라임 사태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야, 세상에 정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나라, 뭐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에서 금융기관의 탐욕이나 어떤 폭리나 어떤 횡포가 하나도 근절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더 이제 치중이 우리 활동을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뼈저린 어떤 계기는 느낀 것 같아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제일 집중해서 한 활동이라 그럴까요?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저희는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네. 또 우리 소비자단체는 정말 많은 소비자 피해 이슈를 직접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들면 우리 전지현 총장님은 신혼여행 피해자들, 예시장 피해자들 돈잔치 계속 그런 활동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 사례가 직접 상담 막 몇천 건씩 오시니까. 근데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직접 상담은 안 오니까 대신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전염병 그런 감염 사태는 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이게 포함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요거 저도 같이 이제 힘보태고 있고 저희는 일관되게 어쨌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이자비, 교통비를 좀 줄이자. 어떻게든 줄이자. 요건 이제 한 4년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좀 줄어든 게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좀 대체적으로 평가해봤을 예를 때 들면
통신비가 좀 줄었나요? 통신비 조금. 근데 보편 요금제도 5G만 해도 우리 시청자들 욕할 거예요. 제가 통신비 줄어들었다면. LTE 요금 좀 내려가긴 했어요. 데이터 제공량 좀 늘어났어요. 우리 소비자 한 명하고 소심하고 제가 계속 캠페인 했는데 그래서 일부 진척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5G 요금만 해도 8만 원대 정도는 내야지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 근데 사실 소비자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 열심히 해도 저희들의 파워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회가 여전히 소비자 이슈에 굉장히 둔감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아니 호소를 어쨌든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활동하신 성과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예. 네, 그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다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소비자 연맹에서는 또는 개인적으로 총장님 또 열심히 하셨던 분야 꼽는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 문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가장 저는 핫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이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전히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이제 보호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성 같은 것들이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안 소장님께서 이제 통신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통신비 문제는 소비자한테 사실 이제 필수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통신이 제대로 안 중요하고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죠. 네, 지난해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본격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제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 서비스가 불안정한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커버리지도 사실 전국적으로 커버리지가 안 되는데 마치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광고하고 하면서 불안전 판매로 인한 사실 소비자 이슈가 굉장히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여전히 이제 소비자 문제로 남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해 사실 이제 LG 건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LG 소비자 건조기. 예. 불만들이 제가 영상을 있어서 4개나 올렸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고 홍보와 또 그 안에서의 제품에 있어서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또 여전히 또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막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 낮추자고나 돌아다니지 실제 이제 집집마다 쓰는 제품에 대한 안전이나 그 광고한 대로의 어떤 서비스 효과나 또는 비용 대비 그 뭐라죠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사실 저나 저희 단체는 체크를 못 하죠. 근데 우리 소비자연맹이나 소비단체들은 진짜 일상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뭐 우리 여성들의 화장품 안전 같은 것도 조사해서 발표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들 단체가 없으면 어떡하나. 사실 그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이슈들이 비단 제품의 뭐 이런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을 했는데 그 분쟁 조정한 그 결과물이 사실 앞뒤가 안 맞고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가호 방문을 했는데 기업이랑 같이 가가지고 소비자원이 같이 둘이 가가지고 소비자 앞에 놓고 하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금 이제 뭐 이 제품에 대한 소송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데이터 3법 말씀하신 김에 올해 사실은 3법이 되게 유행했어요. 유치원 3법. 우리 소비자에도 그 만만치 않은 3법 있죠. 소비자 3법. 소비자 3법. 네, 그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우리 작년 국회에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 소비자 단체 협의회 소협에서 전국 소비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다음에 집단 소송 제도,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배상 기금 또는 소비자 기금이라고 이 세 가지 입법 촉구하는데 국회의원은 또 많이 오셨어요.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이슈가 이야기된 지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회가 여전히 우리 소비자나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대기업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좀 보수적인 분들도 사실 미국 좋아하는데 미국에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아니 미국 좋은 나라 맞다 민주주의라든지 소비자 보호에서 진짜 좋은 제도 많다 배울 건 배우자 막 아니 좀 미국 좋아하는 분들이 좀 이런 건 좀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3, 4, 5 남은 국회에서 우리가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촉구해보고 안 되면 20대 국회 때 전국의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제일 먼저 힘을 모아서 이 소비자 상품 다시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소비자 연맹에서는 사실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사실 많이 진행을 하는데 법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법원들이 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 감수성이 너무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소비자의 이 감수성, 소비자 좀 친화적인 생각들을 좀 갖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소비자 감수성을 높이자. 법원과 뭐 국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왜 판결을 하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개발 시대에 기업들이 굉장히 이게 뭔가 하기가 힘든 그 시대는 뭐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다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걸 고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20대는 그렇게 가고 뭐 두세 달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월급 받는 그날까지 제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이제 21대 국회가 다시 구성이 되잖아요. 자, 다음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것만은 진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좀 꼽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집단 소송제나 만약에 지금 남은 5월까지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집단 소송제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그다음에 소비자 기금, 입증 책임 문제들이 조금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경제가 저는 플랫폼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화 되고 있는 부분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타다 택시 문제도 그렇고 플랫폼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소비자 친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21대 국회에 꼭 중요한 소비자 과제로 좀 던져드리고 싶고 저희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좀 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보면 여러 이해관계는 있는데 플랫폼 산업의 정상 노동자 이슈도 있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 이슈도 있는데 저는 이 플랫폼 경제가 진짜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편리해진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안방에서 앱으로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나 중소상공인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처를 받고 있다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사실 대규모 사업자들인데 중간에 수수료만 딱 띄고 책임은 다 나머지 기업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비용 전가하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편해졌는데 배달료는 옛날보다 더 나오니까 약간 이게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쟁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21대는 소비자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좀 뭐 거창하긴 하지만 또 노동자나 서민들이 또 자신들을 대변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책을 막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대변자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전국의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고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를 지금도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노동 문제나 가불 문제는 열심히 하세요. 되게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도 소비자 이슈 하면 관심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선뜻 안 나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을 우리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 뭐 30명이든 40명이든 만들고 그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법제도 추진하고 만약 대형 소비자 이슈가 있으면 국회가 사실은 소비자원을 끌어들여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비자 단체 협의회의 힘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단체 협의회의 어떤 소비자 대리권이나 또는 분쟁 조정권 이런 것도 훨씬 지금보다 강화되고 그다음에 소비자원도 공정위 산하가 아니라 좀 독립돼가지고 좀 국가인권위원회 정도의 강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술과 뭐 IT 기술 이런 게 계속 발달해 가면서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경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 영역에서 중요하고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산업도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 하나 터지면 소비자 신뢰가 확 떨어지고 기업이 타격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 그래서 정치를 조윤민을 국회로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소비자 대표가 비례대표에 소비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30여 가지 분야가 다 있어요. 뭐 여성, 노동, 아동, 뭐 다 교육 뭐 다 있는데 소비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 분야를 넣었어요. 기타. 기타를 넣어서 가서 기타인데 뭐 그중에 뭐냐? 그래서 저는 소비자 분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분야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예. 박수와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노동자 대표나 여성단체 대표님들은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갔어요. 때로는 뭐 약간 저명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통 소비자운동 소비자단체 대표님들은 의외로 안 가셨어요. 그동안 헌신적인 수고나 가치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매년 국회에 비례대표로는 한두 분씩은 들어가는 문화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소비자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셔야 된다. 대표님 만약에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당히 입성하시게 되면 제일 중점에 두는 의정활동 뭐로 하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건데 소비자 행정의 포지션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 거래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원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행정 그 수준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기는 소비자 이슈들을 다 통합적으로 조정해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총리실에 이제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자문 정도의 성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소비자청을 만들었고, 소비자청. 네,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위원회든 아니면 소비자청이든 좀 더 행정의 포지션을 높여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가 관여되지 않은 부처가 없거든요. 그걸 좀 통합하는 기능을 훨씬 더 높여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들이 나오고 또 집행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제일 먼저 첫 번째 제 과제로 넣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님 국회 가시면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 생기는 거네요. 진짜 우리 너무 기침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만으로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말 더 독립적이고 좀 더 권한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은 다음 21대 때 새로운 과제로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방금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문제 앞장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같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이면서 이제 생활인인데 소비자이면서 생활인으로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예를 모든 게 사실 교육 소비자, 주거 소비자, 통신 소비자, 의료 소비자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금융 이용자, 교통 소비자. 근데 보면 예를 들면 금리나 요구권이란 권리도 우리 소비자단체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께서 모르시고 은행들도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대 마진 엄청 비싸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어떤 소비자들 이슈잖아요. 진짜 집집마다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좀 이슈 파이팅도 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려드리고 정부나 지자체도 그걸 널리 홍보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책의 개발이나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우리 소비자연맹이랑 소시모랑 경실련이랑 녹색소비자연대랑 YMC 참여연대 등이 이야기해가지고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도 아까워서 쩔쩔 맨다 해서 11,000원 감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대상이 똑같고 무조건 이거 11,000원 감면이거든요. 근데 정부나 지자체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냥 통신사들은 당연히 알리지 않고 싶겠죠. 매출이 줄으니까. 한 우리 노인 어르신들 절반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기준으로 올 22,000원이나 인하가 되는 건데 그러면 22,000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고향을 가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감면 꼭 신청하십시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지자체는 센스가 있는 거니까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만 아마 홍보를 하고 정부의 지자체가 지침 내려온 것 같은데 한 발 더 나가서 적극 행정을 한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현수 보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마 다 같이 소비자단체들 모두가 소비자를 위한 정보들 계속 알려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만났으니까
바쁘시지만 저희들 또 앞으로 좀 불러주시는 가끔 건가요? 만나면 예. 아 되게 한 재밌지 달에 않아요? 한 셋이 번씩, 얘기하니까? 예. 네네. 올간 소비자 이슈. 그래서 저희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지난 20대 때 뭐 했는지 대략 봤고 또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들 앞으로 해야 되는 핵심적인 과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 세 분들 같이 모시고 저랑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